자, 원핵생물이 뭐냐 하는 것부터 공부해 봅시다. 원핵생물은요,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원핵생물을 다른 말로 원핵세포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하튼 원핵생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세포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포가 실제 있어요. 지구상에는. 이 세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입니다. 즉 세포 안에 구조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복잡하죠. 이게 핵이고 요게 소포체고 골지체고 미토콘드리아 등등 이런 건데 이 시간에는 세포 구조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는 이런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도 있어요. 어때요? 이 세포에 비하면 구조가 참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고요. 우리는 이러한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하고 이런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이야기해요. 진핵세포,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자, 진핵세포를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동물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진핵세포입니다. 여러분들. 내부 구조가 참 복잡하죠. 핵이 있고 골지체,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중심체, 리소좀 등등. 세포 구조의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서는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게 이제 동물세포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역시 내부 구조가 복잡하죠. 가가 핵이고요. 나다는 소포체입니다. 라가 골지체고요. 마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식물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진핵세포입니다. 역시 내부 구조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핵이고요. 여기 엽록체고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고요. 이게 골지체고요. 여기 이제 소포체고요. 여기 이제 액포라고 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요. 복잡합니다. 역시 식물세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하튼 복잡하죠. 다시 한 번 더 세포를 보면요. 원핵세포. 간단하죠. 내부 구조가. 이건 뭐냐 그러면 유전물질입니다. DNA예요. 이것만큼은 들어있습니다. 왜? 이게 없으면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DNA, 유전물질 그거요. 그 외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자, 원핵세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 이 그림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보이더라도 역시 내부 구조는 간단해요. 이제 틀 같은 것이 막 나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기는 보이는데 역시 내부 구조는 간단하죠. 유전 물질인 DNA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알갱이들이 바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리보솜이 뭐냐 그러면 단백질 합성 공장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만큼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이 리보솜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생물체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DNA하고 리보솜하고요. 그래서 리보솜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은 또 있고요. 어떤 생물체든지 세포막은 다 있죠. 세포막을 다른 말로 원행질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또 있어요. 원핵생물은요, 이상하게 진핵세포의 식물세포에서 볼 수 있는 세포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그런데 원핵세포는 이상하게 세포벽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원핵세포는 내부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도 작다. 이런 겁니다. 이 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틀은 바로 원핵세포의 운동기관입니다. 바로 이 펜모를 움직여 가지고서 원핵세포들이 운동을 해요. 운동기관이죠. 진핵세포에도 펜모가 있어요. 하지만 진핵세포의 펜모하고 원핵세포의 펜모는 모양은 닮았는데 구성 성분은 달라요. 그거는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모라고 하는 그런 짧은 틀입니다. 선모입니다. 선모가 아니고요. 선모. 이게 아니고요. 선모입니다. 선모. 선모라고 하는 것은요.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운동기관이에요. 이 짧은 털이 막 나가지고 진핵세포에서 그 선모를 움직여가지고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모는 진핵세포에서만 발견되는 운동기관이에요. 원핵세포에서는 선모라고 하는 운동기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름이 닮았는데 운동기관은 아니고 선모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짧은 털들이. 이건 뭐냐 그러면 원래 그 원핵세포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이걸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생물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원핵세포 두 마리가 서로 붙어가지고 유전 물질을 교환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것이 있어야만 선모가 있어야만 원핵세포가 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 선모죠.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에는 선모가 없죠. 뭐가 있다고요? 운동기관인 선모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진핵세포의 운동기관은 편모하고 선모입니다. 편모는 긴 털의 형태이고 선모는 짧은 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운동기관이죠. 그리고 진핵세포의 편모는 구성 성분이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세소관 기억납니까? 세포의 구조 공부할 때 세포 골격의 하나였죠. 미세소관. 그거로 되어 있어요. 편모가. 그거에 비해서 원핵세포의 운동기관은 편모밖입니다. 근데 이 편모는 구성 성분이 미세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미세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은 달라요. 물론 형태는 좀 닮았죠. 긴 털이니까요. 자, 요 그림이 이제 진핵세포 중에서 유글레나라고 하는 그러한 진핵세포인데 이게 바로 편모입니다. 편모. 요 가지고 운동을 해요. 이거는 집신벌레라고 하는 그러한 진핵세포입니다. 역시 이 짧은 털, 이게 바로 선모죠. 이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하여튼 편모, 선모 이런 식이죠. 자, 이제 원핵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원핵세포는요,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으니까 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햇매경으로 봐도 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전 물질이죠. DNA.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포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진핵생물은 핵막이 있죠. 그래서 핵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진핵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원핵생물은 핵의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시적인 그러한 핵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원핵생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핵생물, 원핵생물 그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바로 그 이름이 기본된 거죠. 예. 두 번째,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등에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막성 세포 소기관,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백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기관 뭐죠? 리보솜은 또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원핵생물의 예가 바로 세균, 다른 말로 하면 박테리아죠. 박테리아가 바로 세균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성은 박시요, 이름은 테리아라 샀었는데 하여튼 박테리아, 이게 바로 원핵생물이고요. 그리고 남세균, 다른 말로 남조류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또 원핵생물이에요. 하여튼 두 종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진핵생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메바, 집신벌레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의 단세포생물이에요. 그리고 버섯, 곰팡이 다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진핵생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남세균이 일반적으로 광합성하는 그러한 원핵생물입니다. 물론
박테리아 일부 중에서 광합성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지만서도 그냥 크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광합성하는 원액 생물 그러면 남세균, 남조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남세균이 하는 광합성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광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할 때 산소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남세균이 하는 광합성이 산소 발생하는 그러한 광합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박테리아 일부 중에서 광합성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것들은 산소가 안 나오는 그러한 광합성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구별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액생물 중에서 광합성하는 원액생물 그러면 그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세균, 남조류. 하여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또 이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알아보면 원액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점입니다. 핵의 유무,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이게는 있다. 원액세포는 크기가 작다. 진핵세포는 크기가 크다. 그리고 DNA 형태가 사람도 진핵세포죠. 사람은 DNA 형태가 동그랗습니까? 안 그러면 실 같은 모양이에요. 실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DNA가요. 실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선행입니다. 그런데 원핵생물은요. 원핵세포 안에 있는 DNA는 DNA 형태가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막성세포 소기관이 여기는 없다. 이쪽은 있다.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만 따로 떼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막성세포 소기관의 일종입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없다. 여기는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 골격. 여러분들 세포 골격이 뭐냐 그러면 세포에도 뼈대가 있어요. 마치 그 사람 몸에도 뼈대가 있죠. 뼈 같은 거. 그래가지고 바로 사람 몸을 지탱을 해주고 지지를 하는 건데, 세포 역시 이러한 골격이 있어요. 세포 뼈대가. 그래가지고 진핵세포는 바로 그 세포 뼈대가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 형태가 나오고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진핵세포가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세포 골격을 바꾸어버리면 형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형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꿉니다. 그러한 얘가 아메바 그런 겁니다. 아메바가 운동 잘하죠. 그때 막 형태가 변화되죠. 그게 바로 세포 골격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핵세포는 이러한 세포 골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포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즉 세포의 형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흐물흐물하죠. 그리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골격이 여기는 없고 이쪽은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알아보면요. 원핵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진핵세포의 식물세포에서 역시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성 성분이 달라요. 여러분들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의 주성분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예, 바로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런 다당류입니다. 탄수화물. 그런데 원핵세포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펩티도글리칸. 요거는 이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펩티도글리칸. 요게 이제 원핵세포 세포벽의 성분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구성 성분이, 자, 진핵세포의 염색체. 생명과학 1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염색체의 구성 단백질이 뭡니까? 히스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히스톤 때문에 DNA가 꼬이는 거죠. 꼬여가지고 이렇게 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핵세포의 염색체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DNA가 꼬여가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워낙 DNA가 길기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가 있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다 했죠. 근데 이때 단백질 이름이, 단백질이 히스톤이 아니에요. 진핵세포에서 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히스톤인데,
원핵세포에서는 히스톤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핵세포에 특이하게 주된 DNA 말고 보조 DNA가 있어요. 작은 DNA가. 그게 이름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세포공학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플라스미드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된 DNA 하나밖인데, 여기는 주된 DNA 말고도 이렇게 보조 DNA로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이게 지금 박테리아입니다. 원핵세포. 이게 주된 DNA죠.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작은 원행의 그러한 보조 DNA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보고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원핵세포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고 이제 원핵세포가 어떻게 진핵생물로 발달되었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막 함입설하고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막 함입설은 핵막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고요. 세포 내 공생설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생기는 극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보면요. 이 그림이 좀 보이지가 않겠네요. 자, 확대할게요. 지금 원핵세포에서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이 돼가지고 유전물질을 둘러싸가지고 이게 나중에 핵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막함입설이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공생관계에 맺어가지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그리고 남은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엽록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이래가지고 진핵세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먼저 막함입설입니다.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이 돼가지고 유전물질을 둘러싸가지고 그런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핵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안쪽으로 함입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안쪽으로 함입된 세포막의 일부가 핵막이 안 되고 옆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막 외에도 소포체하고 골지체까지 설명을 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막 함입설에 근거가 있냐, 나름대로의 증거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막이 이중막이거든요. 원래 그 세포 내 구조에서 핵막이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구조가 세 군데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핵막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인데, 하여튼 핵막이 이중막인데, 그 핵막이 왜 이중막이 되었냐 하는 거를 막함입설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막함입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핵막이 이중막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근거로 내세우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유전물질이 있는데 지금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전물질을 둘러쌉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자,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세포막이 유전물질을 둘러싸는 그 방식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나중에 핵막이 이중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요. 세포 내 공생설인데, 자, 그림으로 일단 봅시다. 호기성 세균을 이제 원시 진핵세포가 잡아먹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핵막이 들어와서니까 원핵세포는 아니고요. 진핵세포인데 아직까지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시적인 진핵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진핵세포가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때 바로 그 잡아먹는 방식이 세포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안쪽으로 끄집어 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화효소를 투입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 산물이 세포질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시 진핵세포가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것이 이상하게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남아있다가
오히려 공생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것이 아예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동물세포라고 하는 진핵세포가. 아시겠습니까? 자, 호기성 세균이 뭐냐 그러면요. 산소호흡하는 그러한 세균. 산소호흡하는 그러한 원핵세포를 말합니다. 물론 세균 중에는 무산소 호흡하는 그러한 세균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무산소 호흡하는 세균을 혐기성 세균이라 그래요. 혐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그리고 산소 호흡하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 호자가 좋아할 호자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산소 호흡하는 그러한 세균이죠. 혐기성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산소 공기를 해모한다. 그래서 바로 이게 무산소 호흡하는 그러한 세균이죠. 이와 같은 호기성 세균을 잡아먹었는데 이것이 이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남아있다가 공생관계에 맺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세균, 남조류를 잡아먹었는데 역시 이것이 분해가 안 되고 남아있다가 역시 공생관계에 맺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엽록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식물세포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원시진핵세포가 알겠죠? 왜 이름이 원시진핵세포인지요? 산소 호흡하는 원핵생물, 호기성 세균을 섭취하고 분해하지 않고 공생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식.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가 다시 광합성 원핵생물, 남세균을 섭취해가지고 엽록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이해될까요? 예. 그렇다 그러면 세포 내 공생설에 증거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 나름대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야만 내세우는 겁니다. 이 경우도 나름대로 내세우는 증거가 있어요. 자,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원래 이중막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막이 되었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이중막이다 하는 거예요. 핵도 이중막이고요.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여러분들 이중막인지 알겠습니까? 바깥쪽 막이 있고 안쪽 막이 있는데 안쪽 막이 주름이 져 있죠. 자, 요 그림 지금 막 그려나는 건데 지금 바깥쪽 막이 있고 안쪽 막에 주름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입니다. 예, 요거 이제 엽록체인데 역시 이중막이죠. 바깥쪽 막이 있고 안쪽 막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엽록체 안에 있는 어떤 거고요. 하여튼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런 식이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때 세포막으로 둘러싼 다음에 끄집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원시 진핵세포가 또 이제 원핵세포를 잡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소화효소를 투입을 해가지고 분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이것이 공생관계를 맺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이렇게 좀 세포막으로 둘러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두 개의 막이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원핵세포의 세포막하고 그리고 둘러싸을 때 이 진핵세포의 세포막, 진핵세포의 막도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속에. 그러니까 안쪽에는 원핵세포의 세포막, 그리고 바깥쪽에 진핵세포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중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 이것이 이제 이중막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로 내세운다 그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도 이상하게 독자적인 DNA하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체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DNA하고 리보솜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만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세포가 아니고 세포 소기관인데 이것이 왜 독자적으로 DNA하고 리보솜이 있냐 하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생명체, 운행세포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독자적으로 분열을 해가지고 수가 늘어나기도 해요. 원래 세포의 소기관이니까 세포 분열할 때 세포 소기관도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늘어나야 하는 건데, 물론 세포 분열을 시에도 이렇게 함께 분열합니다만 세포가 분열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냥 독자적으로 분열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생물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핵에 있는 DNA, 진핵세포의 DNA니까 형태가 선행이 되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에도 DNA가 있는데 형태가 원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원행세포의 DNA하고 닮았기 때문에 원행세포가 들어와서 된 거다 하는 그러한 증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리보솜의 경우도 원래 진핵세포의 리보솜하고 원행세포의 리보솜은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하여튼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하고 리보솜이 다른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에 들어있는 리보솜의 형태가 원핵세포의 리보솜하고 참 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증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포의 공생설의 증거라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놔야 돼요. 오늘 배운 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최초의 생명체는 뭐였고 이거 돼서 뭐로 발전되었다? 뭐요? 원핵생물이었고 이거 돼서 진핵생물로 발전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핵생물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기원되었다? 예, 핵막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세 번째, 원핵생물은 뭐 등이 들어있지 않다? 리보솜 들어있다 그랬죠. 세포백 있습니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예, 따라서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바로 막성 세포 소기가 됐습니까? 네 번째, 원핵생물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뭘까요? 즉 원핵생물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세균류하고 그 다음에 남조류, 남세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핵막의 형성, 세포체 골지체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이로? 예, 바로 막함입설이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포의 공생설에 의하면 호기성 세균이 뭐가 되었고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기억납니까? 지금 막 했으니까 남세균이 엽록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일곱 번째, 세포의 공생설의 증거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이중막 구조, 그리고 독자적인 DNA하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DNA 형태가 원행이고 그리고 DNA가 스스로 복제한다. 이 말은요, 스스로 분열한다 그 뜻이에요. 분열하려고 그러면 DNA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수가 늘어난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 스스로 분열, 그걸 다른 말로 DNA의 자기 복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생물체 진화 중에서 원핵생물이 어떻게 진핵생물로 진화되었냐 하는 것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의 진화 방식, 그리고 다세포 생물, 육상생물이 어떻게 발달되어 나왔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